살려보내지 마라. 노량 같은 경우에는 조선 수군이 유리한 상황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적으로 그렇고 지리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순천만에서 나오는 왜군과 그다음에 남해 쪽에서 나오는 일본 수군 이 양쪽을 한꺼번에 대응해야 되는 게 노량해전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전체 880척이 그 좁은 공간에서 뒤 엉켜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이 워낙 공간이 좁고 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접전이 벌어졌고 200척 가락이 불태워서 그 배가 다 나무배가 다 깨져가고 불타고 이래가지고 바다가 그 나무 조각들하고 시체 일본군 시체로 가득 덮여서 배가 움직이지 못했대요. 총을 갑자기 막 맞았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봤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투하기 너무 바쁘니까 그 뒤돌아볼 여력이 없었고 그러니까 소수만 알았고 그 소수 중에서도 이제 사령관이 총에 맞아서 있다라는 것들이 이 퍼져나가면은 동요를 하게 되니까 이 소수들이 통제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이 조총의 그 탄환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이제 아주 치명적으로 입히는 게 아니라 이제 쇄구술에 해당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한 발을 맞았을 때 과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즉사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사실일까 아닐까? 근데 이제 그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그 문장의 가장 첫 번째 출처는 유성룡이 쓴 기록입니다. 유성룡은 이순신 장군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후원을 해줬던 사람인데 그분이 쓴 그 나누잡록이라는 책과 징비록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건 징비록인데 또 나누잡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징비록보다 앞전에 쓴 책. 그 책에 그 문장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1600년에 이양복 선생이 쓴 이순신 장군 전기에 유사한 문장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해요. 내 죽음을 숨겨서 군대 군사들을 놀라게 하지 말아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똑같은 문장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양복 선생은 이순신 장군의 부하 장수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실제 그런 것을 장계에 적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왕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국왕에게 보고서를 올릴 때 그 희하에 무관이 전사하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왕에게 보고를 할 수는 없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한테 가해질 탄압이라든가 또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그 억압을 받거나 또 내 부하 장수들이 또 탄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 전쟁에서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는 이 모두가 다 편안해진다 이런 관점이 어찌 보면 자살설이거든요. 그래서 김정령 장군의 전기를 저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한 줄이 들어갑니다. 그 한 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 갑옷을 벗고 전투를 했다. 바로 갑옷을 벗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자살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옷을 벗었다라는 그 한문 그 표현 자체가 그냥 옷을 벗는다, 갑옷을 벗는다 그 개념이 아니고 열심히 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갑옷은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노량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신 것만 알지 5월 29일에 이철출동을 한 날 바로 그날 그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어요. 그게 무슨 해전이에요? 사천해전. 사천해전. 거북선이 처음 등장한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총알이 여기 이 왼쪽 어깨를 뚫고 등으로 나갔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92년 사천해전 때는 그 위쪽 상단을 맞았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근데 노량에서는 심장을 이제 맞췄기 때문에 거의 절명을 한 거죠. 사천해전에서도 역시 갑옷을 입었는데도 어깨가 뚫리는 총상을 입었다는 얘기는 노량에서도 역시 갑옷을 벗으나 안 벗으나 총에 맞아서 죽을 가능성은 늘 상시적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양반 고위 관료가 영웅이 16년 동안 숨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도망가서 16년 동안 살다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왔냐면 그거는 묘 이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아산 금성산이라는 곳에다가 그 묘를 썼는데 16년 뒤에 그 옆에 어라산에다가 묘자리를 옮기거든요. 그냥 묘를 이장했다라는 사실을 하나 가지고 소설적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서 나온 게 도피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순신 장군이 실질적으로 살아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이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기억을 하나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순신의 심정에서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현대인들이 투영을 한 겁니다. 전투 결과가 참 놀라워요. 혁신적인 사고가 있죠. 그런 그 전략적인 지혜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정보입니다. 정보. 전군 출정하라. 일본 군이 가지고 있는 그 함대에 대한 전력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주로 이제 사람을 통한 정보 획득.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정 스파이 개념 또는 휴민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들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정탐선, 정보를 획득하는 함선을 운영을 했어요. 포로가 또 잡히잖아요, 그죠? 포로가 잡히면 야, 너희 일본 함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는가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보상을 해줘야지 계속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했던 것 같아요. 한산해전이 벌어지기 전날 저녁에 목자 김천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유사시에 이제 그 목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저쪽에 겐네랑 쪽을 보니까 일본 군선들이 막 이렇게 도착해서 정박하고 있는 거예요. 한 대강 한 70여 척 정도 되겠다. 100% 다 보였을 겁니다. 날씨가 좋을 때 대마도가 한이 보일 정도로 아주 시야가 좋은 곳이고 지금보다는 훨씬 날씨 조건들이 더 좋았을 겁니다. 그 당포 쪽을 보니까 우리 조선 서군이 수십 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반가워서 쫓아간 거죠. 적선 70여 척이 겐네랑에 뭐 이렇게 정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을 알았고 적은 우리를 몰랐다. 쫙 이제 뭐 70여 척에 대해서 세력을 분석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고민한 것은 이길까 질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과연 바람이 어떻게 불 것인가. 한산도 대첩을 할 때 그때는 오후 한 2시가 넘어가면 바다에서 이제 바람이 육지로 부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제 뭐 추진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전투를 할 때는 한 2시 정도가 이제 바다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장 절정기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바람을 등에 업고 일본 수군의 함대를 격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근데 이 해협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일단은 좁고 그다음에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아요.
좁은 곳은 한 500m 정도 되고요. 넓은 곳은 1200m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해전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땅이죠. 넓은 바다로 유인을 해서 물이 채는 것이 맞다. 그 당시 한산도는 이제 무인도다 보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굶어 죽는다. 이런 판단까지 내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아니고 각도 수사끼리 협조 관계입니다. 전라 우수사 이역기, 전라 좌수사 이순신, 경상 우수사 원균 모두 요즘으로 따지면 함대 사령관이에요. 대등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묵시적으로 이순신이 지휘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이 된 거예요. 전라 우수사 이역기는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이순신보다 16살은 어려요. 경상 우수사 원균의 경우는 한산해전에 함선 세력이 7척밖에 안 되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견내락에 있는 적을 쳐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하니까 그때 원균이 뭐라 하냐면 그 앞에 우리가 그 싸워봐서 알지 않느냐, 그냥 바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순신이 이제 원균 보고 원수사는 병법을 모른다, 뭐 이렇게 좀 틈을 줍니다. 조선수군은 모든 함대가 통합된 반면 일본 수군의 경우는 분산이 된 상태에서 이제 각계격파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견내량에 있었던 와키자카 함대 73척하고 앙골포에 있었던 일본 함대 42척이 통합이 됐다 그러면은 110여 척이 넘어가잖아요. 이 세력으로 만약에 우리 58척하고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양상이 좀 달라졌을 텐데 여기서 그야말로 일본 수군이 괴멸이 된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졌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전략에 사형 선고를 내린 해전이 바로 한산해전이다. 이런 승리의 비결이 도대체 뭐냐? 제가 볼 때는 정보입니다. 정보.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은 이제 그 병법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릴 때 글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가로 진로를 바꾸면서 어려운 병법 서적을 많이 담독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순신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그 당시에 제공해 주는 것을 가장 참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보에 따라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한산 대첩을 통해 조선 수군의 무서움을 알게 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앞으로는 바다에서 조선 수군과 싸우지 마라 해전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제여권을 빼앗긴 외의 기세는 꺾였고 임진왜란은 결국 조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